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희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봉착하곤 하죠. 이럴 때 고심 끝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을 하게 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뭐 짐작이 아니라 제가 100%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저는 남자지만 화장품 이런 거 고를 때 있죠. 저는 그 안에 기능성까지 다 파악합니다. 미백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수분은 어느 정도인지 네. 다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딱 사고 나면 아내가 그냥 싼 거 사 하면 싼 거 삽니다. 그래서 결정권은 무조건 아내한테 있거든요. 아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렇군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네, 뭐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본인 줏대가 없는 사람이 줏대가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결정을 할 때요,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갈 거와 네. 최악으로 갈 거를 다 미리 이렇게 아까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해가지고 네. 다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저는 뭔지 명선 씨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때 그 느낌, 그날의 어떤 컨디션, feeling? 네, feel을 저는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와우. 이게 이제 막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선택에 장애가 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바로 그 느낌 그대로. 느낌대로 오늘은 빨간색이 좀 끌리네, 오늘은 좀 되게 토실토실한 게 끌리네, 네. 오늘은 좀 싼 게 끌리네,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분은 제 아내한테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했다가는 바로 등짝 스매시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방송이 좀 잘 안 될 것 같네? 네, 결정이 됐네요. 느낌 필링. 필링이 와요, 필링이. 예. 필링. 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뇌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삶을 결정짓는 뇌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느낌을 갖고 판단을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상상해서 가정을 하고 판단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죠. 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는 행동의 약 90%예요. 그렇게 해갖고 네. 크게 성공한 예는 없죠. 그게 드물죠. 거의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만 갖고 세상을 헤쳐나가는가, 혹은 다른 사람 정보를 참조해서 가는가, 두 가지잖아요. 네. 이건 간단해요. 거의 2500년 전에 공자부터 해갖고 인류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자가 하던데. 예, 공자가 알아서 했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는 거는 헷갈린다. 많은 사람 얘기 들으니까. 헷갈린다.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 결정하면 위태롭다. 그래서 내가 먼저 헷갈리냐?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거냐? 그 다음에 위태로운 거냐? 이 두 양 극단 속에 대부분 살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 지난 시간에 의식이랑 기억에 대한 또 굉장히 고퀄리티, 약간 어렵긴 했지만 그런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세 번째 강의는 브레인하고 행동. 오, 행동.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강의는 브레인하고 창의성. 창의성 재밌겠다. 이 네 강의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의식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기억 기억. 했죠. 네. 의식이 이렇게 쫙 배경을 세팅하면 기억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중에 가장 생산성 있는 행동이 창의적 행동이잖아요. 창의. 그렇죠. 그래서 브레인하고 그 행동은 어떤 관계인가? 예, 그게 이제 이번 시간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재밌을 예.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대담 나누는 거 들어봤더니 네.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 분은 느낌으로 한다. 그다음 한 분은 심지어 멘탈 이미징 트레이닝까지 해갖고 집중적으로 한다. 또 한 분은 뭐라 그랬죠?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시키는 거다. 거다. 오케이. 그 세 분 다 특징이 뭐냐 하면 상상하던 멘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던 그다음 느낌을 갖던 아무렇게나 하던
자기 기억 갖고 하는 거죠. 기억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갖고 하는 거죠. 다른 정보를 참조하지 않는 거죠. 네.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보통 이제 느낌을 갖고 판단을 많이 하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상상해서 가정을 하고 판단하죠. 예.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죠. 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 하는 행동의 약 90%예요. 그렇게 해갖고 네. 크게 성공한 예는 없죠. 드물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자. 그래서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만 갖고 세상을 헤쳐나가는가, 혹은 다른 사람 정보를 참조해서 가는가, 뭐 두 가지잖아요. 이건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거의 2,500년 전에 공자부터 해갖고 인류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공자가 하던데. 예, 공자가 알아서 되죠. 알아서.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는 거는 헷갈린다. 많은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네. 헷갈린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생각만 갖고 결정하면 위태롭다. 그래서 대부분 헷갈리냐?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운 거냐? 그 다음에 위태로운 거냐? 이 두 양 극단 속에 대부분 살아가요. 네. 지금 세 분은 이야기했는 거는 자기 혼자 결정한 거죠. 네. 그럼 위태롭다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말이 잘못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더 동의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느낌대로, 그다음 내 기억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는 좋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뚫고 나가기 어렵죠. 네. 좀 불안하긴 그때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네. 아내는 타인이잖아요. 네. 자기 직종을 바꿀 때, 네.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인생을 결정할 때, 그때는 직장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선배들이나 부모들 이야기를 조금 많이 참조를 해야 돼요. 그때 혼자 독단적으로 난 이거 너무 좋아해갖고 선택해갖고 실패하는 경우가 꼭 있죠. 자, 간단히 얘기해서 타인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면 평생 주관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헷갈리는 인생을 살고, 이도요. 그 다음에 자존심 있다고 자기 정보만 갖고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위태로워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그 두 사이 어느 점에 있겠죠. 타인의 이야기 항상 들을 수도 안 되고 안 들어도 안 되고, 자기 주장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리듬이라 그래요. 본인 정보만 본인 것만 이렇게 아주 외고집스럽게 지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이 그래요. 동물이. 그래서 동물은 자기 것만 지켜요. 네. 그런데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것도 지키면서 주변을 탐색했어요. 이게 동물하고 인간의 근본 차이예요. 이야, 딱 그러시네. 그래서 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두려워서 잘 못 살아요. 그래서 동물은 자기가 있는 보금자리 네. 다 정해져 있어요. 멧돼지든 뭐든 가는 길이 딱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영역이 있죠. 영역이 있죠. 네. 바로 영역이 있다. 동물이 영역이 있다는 말은 새로운 영역을 잘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뒤집으면. 자,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남극까지 가서 세종기지, 장보고기지 같은 데서 살 수 있잖아요. 요걸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동물은 자기 영역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로 못 나가고, 인간은 자기 영역을 흔히 말 집토끼잖아요. 네.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딜레마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지 유동이라 그래요. 인지가 리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집중하라 말 많이 했잖아요. 집중해야 네. 되는데 집중만 주구장창 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중할 때 집중하고 릴렉스 할 때 릴렉스하고, 그걸 리듬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행동을 잘한다는 말에 아주 핵심은 뭐냐면 인지작용을 리듬하게 하라. 리듬 있게 하라. 어텐션 할 때 어텐션하고 릴렉스 할 때 릴렉스하고, 이게 항상 교대로 리듬 있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이 머리 밑에 있는 모든 거는 리듬 있게 움직여요. 네. 교본으로 움직이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한 발 나가면 그 다음 발 나가고 팔. 자, 팔다리는 교본으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호흡을 한번 보세요. 호흡도 돌심, 날심, 돌심, 날심. 심장도 퍽 하고 쉬고, 퍽 하고 쉬고, 퍽 하고 쉬잖아요. 리듬이 있네. 박동.
그걸 맥박이라 그러잖아. 예. 다리의 교본 운동이든, 예. 그 호흡하고 허비라 그러잖아요. 예. 덜심, 날심. 그 다음 맥박.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리듬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 밑에는 전부 다 신체가 자동으로 리듬을 갖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리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외를 리듬 관점에서 안 보는 거예요. 최근 브레인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여외하는 행동도 우리 브레인도 신체 일부잖아요. 네. 그럼 브레인도 집중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레인도 집중할 때 집중하고 릴렉스 할 때 릴렉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걸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집중 모드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작동 모드, 요즘 말로 익스큐티브 모드 그래. 실행 파일이라 그래. 예, 실행하고 그다음 실행하지 않을 때는 어슬렁거리면서 뜬구름도 보고 목적 없이 이렇게 떡 서갖고 바깥 환경을 쭉 볼 때 우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브레인에서 저 밑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원격 연상을 해요. 큰 그림을 그린다고요. 네. 2달 후에는 뭐 있지? 이번 주말에 뭐지? 이렇게 단장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후 거를 머리에 떠올려요.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전체 윤곽을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이제 원격 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행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잘하려면 항상 집중하거나 시간을 쫓겨서는 뭐 그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거기서 브룩스를 뚫으니까네. 그러나 그게 끝나고 나면 곧장 다른 태스크가 생기잖아요. 그때 빨리 스위칭할 때 이때를 잘해야 돼요. 이걸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들이 하두를 뜨잖아요. 참선을 이제 동한 거 하한 거 할 때 석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자선하잖아요. 근데 자선을 만약에 50분 한다 하면 가부좌 틀고 50분 딱 있으면 그다음에 10분, 20분을 방선을 해요. 걸어 다녀요. 그 스님들이 저 수행 마신 분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자선을 할 때보다 이 한 소식 들어오는 거는 일어서 갖고 방선을 할 때, 그 산책을 할 때, 그때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리듬이에요. 그래서 집중만 하라는 말은 물론 뭐 한 7, 80%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갖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브레인이. 그래서 이렇게 넉넉고 편안하게 먼 경치를 볼 때 우리 브레인은 그동안에 5년 전, 10년 전 공부했는 것조차도 연결이 돼요. 쫙 큰 그림을 그릴 때 이걸 원격 연상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의 브레인 모드를 최근 한 20년 동안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한 게 디폴트 모드입니다. 자, 멍때리 들어보셨죠? 우리 소리에서 했잖아요. 멍때리가 바로 디폴트 모드가 지금 브레인 과학에서 출발해갖고 전 세계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 집중만 강조하는 교육은 반쪽밖에 못 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더 생산적인 거는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던데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왜 집중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강조되느냐 하면 릴렉스는 반드시 그 앞단계는 어마어마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일주일 동안 쫙 한반도의 지청 구조해갖고 막 엄청나게 그 복잡한 내용들을 어제 4시간 전부 다 판사하면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는 일주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하루 정도는 릴렉스 해야 돼요. 그때 릴렉스 할 때, 그 디폴트 모드 때, 그 다음 주, 몇 달 후까지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계되면서 쫙, 원경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브레인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저 그림 보면 감각과 운동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감각 운동. 근데 짐승들은, 동물들은 감각이 들어오면 곧장 운동을 나가죠. 그걸 먼저 반사동작이라 그래요. 칵 깨물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턱 건드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각 입력을 많이 해서 책을 보든지 명화를 보든지 많은 기억을 만들어서 행동을 할 때 그 기억을 참조를 해요. 이게 동물하고 인간의 근본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 한 개체로서 봤을 때 인간이 어린애부터 사춘기,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어른이 됐을 때까지 브레인 전체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가장 어릴 때는 어프로치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프로치만 하는데 프레저, 쾌감을 쫓아서 접근밖에 안 해요.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애기들 보세요. 어프로치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음 주에 사줄게. 그게 안 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접근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브레인에서 가장 이제 빨리 작동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접근하는 거예요.
보세요. 갓난 애들은 심지어 먹는 거. 뭐든지 뭐 고추장도 막 찍어 먹잖아요. 입에다. 무조건 접근하잖아요. 접근해보고 호되게 당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심지어 뜨거운 것도 만지잖아요. 만져보고 무조건 접근하는 거예요. 나보다 안 만지고. 무조건 접근하는 시기가 있어요. 거기 대략 한 5살까지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냐면 pressure based approach. 쾌감 바탕, 쾌감을 근거로 한 접근. 그걸 이제 이게 어린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걔들은 원래 그걸로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두 번째 단계,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value based decision이 일어나요. value based decision인데 value based decision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인생이 결정될 때는 중고등학교가 결정이 돼요. 끌렁한 애들은 뭐 이렇게 있고 또 그다음에 차분한 애들 있고 있어 갈라지잖아요. 그때 뭐가 되느냐 하면 밸류가 생겨요. 밸류란 말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콘이 생기는 거예요. 멋을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초등학생은 거의 멋을 안 부려요. 맞죠? 사춘기 딱 들어가면서부터 멋을 부려요, 애들이. 여자도 무렵서 남자 여자 그때 캐릭터 갈라져요. 그렇죠. 달라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멋을 부릴까요? 이성한테 잘 볼라. 바로 밸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밸류라는 내가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되면 애들 공룡 매니아 생기고 자동차 매니아도 생기고 뭐 그전부터 해갖고 이제 그거는 중학생부터인데 고등학생쯤 되면 누구죠? 연예인들. 저희 세대들은 뭐 남진 나오나 뭐 이런 거 딱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여학생들은 또 뭐 그렇고 남학생들 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밸류 기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밸류를 잡아야 되겠네. 그때 부모들이 이걸 잘 알고 그걸 잘 유도해야 돼요. 바람직하게. 그래서 방안 분위기도 잘 꾸며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밸류 비슷. 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적어도 이제 남자 같은 군에 갔다 오고 직장을 구하게 될 때쯤 되면 한 30대, 20대부터 30대쯤 되면 행동이 뭘 바뀌냐면 골 디렉티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목표 지향적이라 그래요. 힘들어도 목표가 있으면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밸류 베이스드 그때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기 때문에 물불 안 가지고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끼리끼리 유상종 있잖아요. 애들 불량배끼리 어울리는 애들도 있고 끼리끼리 그게 바로 언제부터 갈라지느냐면요.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이게 확 갈라집니다. 반에 보면 이제 공부 좋아하는 애들, 그다음 끌렁하는 애들 딱딱 갈라지죠. 거기에 그때 밸류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표 지향적 인간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 여기서 목표 지향적 인간이 되면서부터 이제 결혼하고 군에 가고 직장 구하고 이제 인생의 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60대, 70대 인생의 마지막 성패는 출발점이 바로 그때요. 20대 직장 구하고 대학 졸업하고 요때요. 오케이? 네. 그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간다고 다 되느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나겠어요. 동물은 자기 것만 지키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지켜야 돼요. 집토끼는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한마디로 뭐냐면 넓은 수 없다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 좀 이렇게 큰 그림을 모은 거래요. 인간이 위대한 거는 큰 그림을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 전체를 그리고 그다음에 모르는 분야 브레인 사이언스 그것도 모르는 분야도 과감하게 큰 그림을 써.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큰 그림 거에 10년 후에 내가 브레인에 대해서 뭘 하겠다. 큰 그림을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른 돼서 골 디렉티드 컨트롤 때 골을 목표를 얼마나 크게 그릴 수 있는가. 자, 그거는 언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사춘기 무렵에 여러분들 밸류를 어디 쪽에 밸류를 두는 것도 달라지죠. 영화 배우를 밸류로 두면 연예인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처음 가치가 생겼을 때, 그 사춘기, 그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 이제 저 젊은 친구들은 그런 가치가 중고등학교 때 없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친구들. 예. 요즘 특히 그래요. 옛날에는 대부분 다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감정이 강해져 있었어요. 사회 전체가 뭐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70년도, 제가 70년도 학번인데 70년도, 80년도는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처음으로 가난을 벗어나고 잘 살아봐야 했다가 거의 뭐 전 국민이 그거 하나로 똘똘 뭉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았을 때는 우리 저 같은 경우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처음부터 그때는 처음부터 대부분 어린애들한테 초등학생 물으면 과학자 되고 싶다. 중학생도 과학자 되고 싶다. 그 첨들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추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큰일 예. 났네요. 그냥 지금은 뭐 유튜버가 되고 싶다, 뭐 연예인 되고 싶다, 예. 뭐 공무원 되고 싶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이런 걸 평가할 때 이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봐야 돼요. 유튜브는 물론 부작용이 있어요. 먹방이라든지 너무 과도한 정치적 도구마라든지 이런 거는 참 진짜 그 맞아요. 폐해가 너무 심해요. 물론 그 폐해가 있는데 최근 주목해야 될 거는 유튜버가 갖는 좋은 점은 네.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정확히 해야 돼요. 예, 제가 유튜브 중에 특히 과학 유튜브, 네. 역사 유튜브, 네. 아 대단해요. 맞아요. 예, 전 세계 내놔도 이거는 지금 과학 유튜브는요, 몇몇 유튜브는 제가 참여하는 유튜브는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오, 진짜입니까? 예, 최근에 제가 아는 대학 교수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유튜브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랬더니, 지금은요, 최근 몇 년 사이는 벌써 대학 교수, 가장 지식인층도 유튜브 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면 요즘 유튜브에 물으면 다 그럼요.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할 때 자기 것만 지키면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아, 그거 뭐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린애들 하는 거야. 뭐 정치적으로 그런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것만 지키면 안 돼요. 어떠한 테크놀로지든 문화의 현상은 초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두려워갖고 그걸 발전 안 시키면 모든 걸 다 놓치게 돼요. 이게 바로 다시 인지의 균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브레인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게 브레인 과학이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애들은 쾌감 따라 접근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춘기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기 직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때 부모들이, 그거는 이제 또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유전적인 형 있고, 그 다음 그걸로 해갖고 또 성공하는 예도 있고, 네. 예. 물론 성공한 예가 한 30% 정도, 뭐 70%는 오히려 목표 너무 짧게 잡아갖고, 나중에 직업도 바꾸고 막 너무 복잡한 일이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부모들이 정 가르쳐줘야 돼요. 장단점을 다 가르쳐줘야 돼요. 너가 좋아하는 거 하면 지금은 쾌감을 얻고 굉장히 좋을 거다. 그런데 너가 적어도 뭐 40살, 50살까지 사는 거 아니지 않냐. 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예. 오케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20대부터 80대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골 디렉티드, 목적 지향성인데 그 목적 지향성에서 가장 핵심 뭐냐면 목표를 얼마나 크게 잡을 건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대책 없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목표를 크게 잡고 싶지. 그러면 뭐죠? 그럼 황당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 실력은 없는데 목표 크게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따지면 균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균형.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거는 균형 감각을 좀 키워줘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균형 감각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제가 브레인 공부하면서 가장 좋아했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너무 복잡한데. 회로 같네요. 전자회로 같아요. 전자회로 같죠?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감각 입력이 들어가고 처리하는 과정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딜리트 시켜버리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그린 겁니다. 간단히 하면. 결국은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고 진운의 안긴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가치 있는 원리가 지금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거꾸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더 어렵다. 자, 잠깐만, 잠깐만 보여주시면 돼요. 다 이해하라고 지금 보여주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정도 복합적입니다. 우리 브레인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빨간 선이 한 5개 보이죠? 주황색. 이게 우리 운동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운동이라 그러고 우리는 행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브레인이 이 5가지 행동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브레인이 뭐냐 물으면 생각하는 기관도 아니고 말을 만드는 기관도 아니고 행동하게 만드는 기가. 행동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그게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단한지 아닌지 어떻게 말해요? 종합적으로. 그 사람 행동을 보면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거는 그 중국 당나라 때부터 쭉 해갖고 우리 조선시대까지 사람을 판명하는 판별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언서판이라고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몸이요. 몸이 건강해야지. 네. 몸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배가 푹 나오든지, 뭐 이렇게 비만데, 아니, 배가 푹 나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몸이 딱 보면, 몸이 금방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볼 때 몸을 딱 보는 순간, 그 80% 우리 기본적으로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옛날에 당나라 때부터, 신라부터 해갖고, 전부 다 이게 과거 보기 전에 붙어 있었던 한국, 중국, 일본의 사람을 판명하는 법입니다. 몸이, 그죠. 걸어가는 자세.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 그 사람 말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말이 그냥 잡담만 하든지, 허황된 말 하든지, 이러는 거니까 말이 조리 있게, 논리적이고, 장하지 않고, 요점을 탁탁탁 이야기하는 사람들 딱 돋보이죠. 그 다음에 서는 문장이에요. 네, 그냥 글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뭐 일기장 정도는 아니고 수필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네. 전문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한 400~500페이지의 책을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져야 되죠. 네. 그리고 책이 왜 위대하냐면 책은 대략 적어도 200페이지에서 심지어 한 1000페이지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신문에 어떤 다른 자료를 보세요. 한 페이지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은 미니멈 200페이지에서 제가 쓰는 책은 800페이지 책, 500페이지 책 2권 썼고 800페이지 책도 썼잖아요. 그러면 800페이지 되는 브레인이 가는 책을 썼으면 전체 스코프가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게 서입니다. 지식의 총량. 오케이. 서. 그 다음에 판이요. 그 사람 판단력을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판단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선조들이 사람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수능 시험보다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일단, 봐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이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80%예요. 옛날 사람 다 알았던 거, 직감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판단력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귀찮아서 못하지. 됐죠. 모든 게 판단력으로 마지막에. 그럼 우리 인생은 행동을 잘하라. 뇌와 행동의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행동을 잘한다는 말은 뭐야? 결국은 행동은 뭐예요? 매 순간 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 누구하고 결혼한다. 어떤 직장을 택한다. 어떤 친구를 택한다. 어느 나라를 여행한다. 이건 다 선택이잖아요. 다 선택이잖아요. 인생을 결정하는 거는 선택의 연속이요. 그럼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능력의 총체로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친구를 선택하는 거. 이게 네 가지 종합이에요. 그것을 가장 기본은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말버릇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코미디 많이 하시는 분들을 옛날에 간혹 이를 들어보면 집에 가서는 일제 코미디 안 한다잖아요. 그건 진짜 맞는 이야기예요. 예술가들이 아무 장소에 가서는 공연 안 하잖아요. 딱 그 마당이 장이 펼쳐져 있을 때 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대 뜻없이 농담하면 그건 해픈 사람이 돼보잖아요. 코미디가 필요한데 그때만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언이 그만큼 언은 선택적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그 다음에 서는 엄청 훈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세 번째 강의 주제가 행동과 브레인이잖아요. 그 행동이 바로 궁극적으로 어디에 모아지느냐 하면 판단력이 모아져요. 판단. 모든 게 결정 판단력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어느 학교로 보낼 건가. 그 다음에 뭐 병원을 갈 때도 어떤 병원을 선택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요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판단력에서 종합적으로 이건 또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냥 저 개인적 의견인데 나이가 들면 웬만하면 도시에 와서 사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 가야 되니까. 그 유튜브 한번 보시면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이 시골에 그냥 낙하해갖고 사는데 그 유튜브 안에서 제가 보고 아주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시골에 가서 집 짓고 살면 안 되는 이유만 자기가 집 다 팔고 내려가갖고 저기 했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만 유튜브 올려놨다고. 댓글이 어마어마 달렸고 박수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얼진 보기에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산에 가서 멋있게 이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한 30%라는 거예요. 그때 판단 그렇게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다는 거예요. 골병 듭니다. 벌레 치우고 뭐 하고 하면.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는 게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판단력. 판단.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걸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동하잖아요. 결정했기 때문에 행동하잖아요.
버스를 타고 갈 건지 지하철을 타고 갈 건지 그 간단한 것도 내가 선택을 먼저 선택을 해야 하고 돼요. 행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됐죠? 그래서 행동이란 말하고 선택이란 말을 항상 같은 말이라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행동이 5가지다. 선택을 5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행동이 뭐냐 하면 오토노믹 무브먼트, 운동, 선택의 자율신경. 그게 뭐냐면 소화에 관한 겁니다. 자율신경. 네. 예, 우리가 묻고 인풋 아웃풋 해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인풋 아웃풋 별 문제 없는데 저 주변에 한번 보세요. 어르신들 있으면 80대, 90대면 아웃풋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운동의 가장 기본에 있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예, 자율신경 무슨 말이죠? 예, 맥박, 호흡, 그다음에 대소변. 예, 이것도 운동으로 보셔야 돼요. 자율운동입니다. 예, 그 자율운동 또 소변 누는 거 애들 어릴 때 부모가 가리잖아요. 그래, 시시하면 애가 오줌을 누잖아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만이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리듬믹 무브먼트. 걸어가는 거예요. 리듬 운동. 그 다음에 뭐냐 하면 attention orienting 이거. 이게 바로 목적. attention하고 orienting.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목적 지향성 운동이 생겼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로스 모타 파스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가 옛날에 바깥에 개 키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거 먹을 거든지 뭐가 이렇게 다른 개가 뭐 이렇게 보세요. 처음에 누워있다고 이러고 보잖아요. 그럼 우르르 가잖아요. 네, 바로 고게 그것도 운동으로 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시절 모타 파스처. 처음에 앞단음에 어텐셔널 그 오리엔팅. 저거 뭐 오잖아요. 네. 자기 주인 오든지 먹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게 방향이 있고 욕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운동이 일어서잖아요. 네. 툭툭 털고 뚝 일어서갖고, 네, 그걸 뭐라 하면 거시적 자세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죠? 파인 모타. 그 다음 만약에 가까이 와서 꼬리를 친다든지 혀를 핥는다든지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포유동물이 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이 뭘 하는 기관이다? 바로 이 5가지 운동. 예. 5가지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에는 파인 모터 투닝. 피아노를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운전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됐죠? 네. 근데 예. 기타는 훈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명문장을 쓰려면 어마어마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 예. 이게 브레인 전체의 출력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래서 목표, 골 디렉트 컨트롤, 브레인과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큰 꿈을 가져라. 큰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하겠다면 입자 물리학 한번 해보겠다. 브레인 과학 내가 언제 한번 해보겠다. 적어도 10년 후에 결과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전문가가 되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힘들잖아요. 네.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는 걸 분석해 봐야 돼요. 자, 이것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이제 보상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전문가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왜 중간에 많은 사람이 다 공부를 하고 싶었겠지. 그렇죠. 다 하고 싶었겠죠. 근데 왜 목표까지 못 갔겠어요. 다른 또 환경에 놓여서. 그렇죠. 아니, 누가 그걸 뭐라 유혹을 하냐면 브레인 과학에서 리워드 프로딕션 에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상이 적은 보상이 옆에서 막 생긴 거야. 적어도 여기까지 가려면 10년 걸리는데 20년쯤 걸리는데 살아가다 보면 중간에 뭐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다른 재밌는 것도 있고 네. 뭐 영화도 봐야 되고 그렇죠.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다 보상이 그거야. 그렇죠. 예, 그쪽으로 딸려가 버린 거예요. 아, 나는 갑자기 하다가 나는 뭐 기타를 해보고 싶어. 나는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어. 아니야, 요즘 중국말이 중요하니까 중국을 하고 싶어. 이렇게 중간에 옆들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적각적 보상이라 그래요. 즉각적 보상. 어릴수록 적각적 보상에 매달려요. 가난한 애들은 좀 어린 애들은 장난감 사주면 딱 끝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 단 거 주면 딱 끝이잖아요. 적각적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딜레이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다음 고등학생쯤 되면 보상을 얼마나 딜레이 할 수가 따라서 좋은 대학 가고 안 되고 계속 결정 나는 거예요. 적어도 3년 보상을 딜레이 해야 되죠. 네. 좋은 대학 가려면. 됐죠. 네. 근데 그걸 보상을 이번 여름에 바캉스 가야 되지. 옆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적어도 이제 20대, 30대 어른이 되면 보상 진짜 한 10년 정도 목표를 잡으면 목표 잡을 때 말뚝을 박아야 돼요. 나는 중간에 웬만한 적극적 보상이 와도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러려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만한 가치 있는 걸 그 나이에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걸 만나야 돼요. 예. 그리고 많이 헷갈려보고 어려워해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이해를 했을 때 얻는 보상을 10년 동안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아, 힘들지만은 내가 언제 저걸 다 통과하면 뭔가 세상이 보일 거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뇌와 행동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목적을 만들고 goal directed control 하라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뭐냐면 적극적 보상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어하란 말이에요. 제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택의 기점에서 그걸 어느 시점에서 보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적극적 보상을 스탑하고 뭘 선택해야 되냐면 지연된 보상을 선택해야 돼요. 보상이 지연된 거, 5년, 10년, 적어도 오래 지연이 될수록 이건 보상이 큰 거야. 야, 그럼 조심. 저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게 살다 보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도표를 처음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정도로 자세히 밝혀졌는데 난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참혹했죠. 그동안 나도 좀 뭐 공부한다고 박사학위 했는데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는 거 딱 보세요. 투자를 해갖고 집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적어도 10년 동안 나는 여기서 안 벗어나겠다. 끝내는 이유. 네, 딱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지금도 봐도 저는 가슴 뭉클해요. 지금 다 알죠. 지금 이거 이상 못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때문에 바로 10년 동안 밀어붙이고 20년 동안 밀어붙이니까 800페이지 되는 브레인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20년 걸렸어요. 20년. 네.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중요해요. 이 고양이를 케이지에 넣고 바게스에 넣고 하는데 바게스에 스트라이브를 페인트로 수직해놨어요. 이거 유명한 실험입니다. 교과서도 있을 정도 유명한 실험인데 요 안에 갇혔으니까 이 고양이는 한 달 동안에 뭐밖에 뭐냐 수직 기둥밖에 못 봐요. 맞죠? 그리고 꺼내놨어요. 꺼내놨더니 실험을 했는데 가로막대를 설치해놨어요. 근데 고양이가 그거 없는 줄 알고 가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수직 기둥은 다 통과하는데 가로막대는 부딪혀요. 자, 그래서 공자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것만 보고 있으면 위태롭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처럼. 벌써 이게 자기 거잖아. 자기 케이지 안에. 자기만 받는 것 갖고만, 자기만 갖고 있는 정보가 가 있을 때는 다른 환경이 도달하면 목숨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얼하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예 수직만 본 경우는 수평을 처리하는 뉴런이 약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아예 작동을 안 해.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수평 보여주면 그냥 부딪혔나. 이걸 뭐라 그러면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관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그냥 구체적인 예잖아요. 그냥 알 수 있는 예인데 더 미묘한 예로서 우리 브레인이 갇혀 있다는 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맹점 있죠, 맹점. 네. 맹점 알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하면 사라지는 거 보셨죠? 네. 맹점. 맹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의 맹점이, 이거는 시각의 맹점이잖아요. 생각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맹점의 데피니션이 정의가 뭐냐 하면 맹점은 실험을 하기 전에 드러나지 않죠. 네. 아무리 내가 철학적으로 깊이 사고를 해도 내 맹점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감각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실험을 해서 드러나잖아요. 오케이. 이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인지작용에 맹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있는데 그것도 실험을 하기 전에 안 드러납니다. 왜 안 드러나냐면 내가 넣게 하게 합니다. 채워 넣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본질적으로 갇혀 있다. 우리가 못 보는 부위가 항상 있다. 맹점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아십니까? 눈 깜빡거리는데 이거 다 모으면 하루에 90분 정도 눈을 감습니다. 그럼 90분 동안 화면이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죠. 연속돼 보이죠. 왜 그러냐면 브레인이 채워넣기를 한 겁니다. 채워넣기.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시각이잖아요.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작용도 상당한 부분은 채워넣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채워넣기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견이 생기고 실제 아닌 걸 채워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나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이야기에 채워넣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채워넣게 해갖고, 업무론이 막 생기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기 것만 주장하면 내 속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멍 났을 때는 목숨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야생 환경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공자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 위태로워지고, 자기 것 없이 남만 따라가면 헷갈린 삶이 되고, 그럼 정답은 뭐냐면 리듬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은 그 중간쯤에 있다는 거예요.
리듬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 팔, 다리, 심장, 허파는 리듬 운동을 하잖아요. 하다가 하고 스탑하고 하고 교본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만 있다면 이런 사고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대전에서 2시간 동안 왔다 왕복 운동을 20년 이상 하니까네 그 4시간은 저는 항상 바깥 경치를 봅니다. 항상 바깥 경치를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멀리 있는 경치를 연결하죠. 그때 어떻게 되냐면 경치만 따라가는 건 아니고 나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기억이 인출이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셀프가 작동하면서 그때 바로 10년, 20년 혹은 나의 마지막 삶의 마무리하는 시점을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디폴트 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멍 때리기는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일상생활 속에 일주일에 적어도 몇 시간 정도는 넉넉히 바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스마트폰 이러잖아요. 즉각적 반응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원격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잘 행동한다는 거는 뭐냐? 잘 선택하는 거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멀리 있는 걸 연결해야 돼요. 자기 것만 갖고 선택을 하면 위태로워지고 뇌와 브레인과 행동의 결론은 인지 리듬입니다. 몸의 리듬뿐만 아니라 정신의, 마음의 리듬이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의성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많은 게 창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항상 내가 정보 있는 말을 하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정보가 있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뻔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라도 나이가 들면 원래는 그때 좀 고지식해지잖아요. 벌써 새로운 거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길을 서더라도 좁은 시간에 만날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요. 새로운 사람.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 내한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뻔한 소리 안 하는 사람.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지식해지고 그들은 막 온대가 돼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거 공부해보면. 그래서 새로운 거. 이 창의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에 올인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동일한 이야기도 새롭게 표현해봐야 돼요. 동일한 내용.